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영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니 해도 정말 정치권의 이슈가 가장 많이 있지만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필리버스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종료를 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시는지 먼저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최상병 특검법이 대한민국 전체 지금 전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일 뿐만 아니고 네. 사실은 지금 7월 23일로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이 건이 지금 최대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 모든 조사에서 1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 맨 먼저 제기했던 이슈가 이제 최상병 특검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예. 특검을 누가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조국혁신당 여기 두 사람이 추천하는 거 해가지고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최소한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혹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이런 분을 특검으로 모셔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쟁점화되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공이 여기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왔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면은 이 새로운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리고 지금 현재 추이로 보면은 7월 23일 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를 이제 다 예측하고 있을 텐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게 이제 훨씬 더 관심 사항이 됐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최영선 부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시죠. 뭐 투표 결과를 보니까 190명이 투표를 했고 예. 189대 반대 1명 나왔더라고요. 그 한 명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를 했고 반대표를 던진 거고 네. 안철수 의원도 투표를 했고 찬성표를 던진 거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법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전국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최상병 특검법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고 네. 또 국민적 여론도 이게 계속 800에 7070이 누구 번호인지 왜 그 번호에 전화를 받고 국방부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다 뒤집어 버렸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특검을 통해서 빨리 뭐 특검이라는 게 90일이면 결과가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90일 동안 처리를 하고 또 국회는 또 정상적으로 국회 활동을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점점점 계속 이렇게 이게 뭐랄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더 깊숙이 쏠려가는데 모든 의사 일정을 이거로 다 몰아버리니까 네. 아무것도 못하고 내일 지금 원래 국회 개원식을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참석도 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우원식 그 원내 국회의장이 그럼 개원식도 연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최상병 특검법은 이미 밝혀진 것은 밝혀진 대로 또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대로 현재 수사 단계에서 특검을 빨리 시작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앞으로 전국을 풀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순전히 법리적인 절차만 이렇게 따지자면은 사실은 지금 그 특검을 추진하는 거 좀 무리한 그 당리당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국민들 최소한 어떤 여론조사에도 다수가 일단은 이것은 빨리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하고 네. 성역이 없이 누구라도 그 수사 방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은 그것은 밝혀져야 된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지금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다수 요구를 수용하는 게 맞다. 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다행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조국혁신당에서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이제 조국 그 대표가 자기가 그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얘기하면 물꼬를 터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 대변인도 여지가 있다. 네. 특검 주체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제 그 수사 결과도 곧 나올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대구 그 경북 그 경찰청에서. 네. 그래서 이미 이쪽에서도 제3자 특검이 더 공정하고 이게 더 지금 탄력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또 밀어비추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뻔한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네. 이걸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동시에 그 특검을 추진할 네.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법원장이 되어도 좋고 변호인협 그에서 추천한 분이 되어도 좋다고 보여야 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국민들 보기에 공정하다. 그 유능하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합의하에 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예. 좋겠다 이런 요청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참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했었어요. 왜 반대하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근데 꿀잠 자시는 분들도 국회에서 여성의원 두 분은 그냥 꿀잠 자고 계시고 그리고 반대한다는 분들도 반대 논거가 굉장히 빈약해요. 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기존의 특검법을 13번을 통과시켰을 때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여기에 준용돼서 나왔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전에 다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최상병 특검법을 지금 뭐 원내대표나 여러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잡기 위한 탄핵시키기 위한 징검다리 특검법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불가피한 그 어떤 이쪽에서의 대응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상 그 특검으로 누구를 추천할 거냐. 네. 이건 두 사람이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재명, 조국. 사실 2조 특검 그 추진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좀 부당하다는 건 뭐 굳이 제가 더 부연한다 말씀드릴 거고 최소한 이 부분이 그러면 여전히 정당하냐 이렇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 위원장님은 예, 이제 나는 이 그렇게 치상병 생각합니다. 특검법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다수의 분들은 이걸 대통령 잡기 위한 특검법으로 인정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냥 명명백백하게 이 사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증만. 누가 외압을 행사했고 왜 축소하려고 했는지 왜 골프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국민들은 궁금해하거든요. 네. 이것만 특검에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특검을 해보셨던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특검이 사실관계를 밝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지금 공포에 쌓여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기보다는 그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그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사실상 그 특검 추천을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이 하겠다는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저기 변명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건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이 형식적인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 논의로 하고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 최영선 부원장님의 말씀은 어떤 또 민주당 입장 또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청취자분들도 충분히 알 것 같고요. 저희가 다뤄야 될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 발언으로 이제 파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의 입장 각각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그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그 비교적 선량한 분이고 합리적인 분인데 적어도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무리수를 뒀다. 저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거칠게 비유하자면은 저기 정치 군인이셨다가 그 일군 대장 시절에 지금은 저기 군인 정치인으로 변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저걸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예를 들면 정신 나갔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태도가 잘못됐다 하지만 물론 그건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얘기죠. 그래도 그건 당연한 얘기고 저 사실은 그 한미일 그 동맹에게 문제 있다. 근데 이걸 이 발설자가 그 주호석 대변인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바로 그 실수를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 다수가 지금 그 일본하고 군사 동맹을 맺자는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 진영 문제가 잘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는가? 저는 더 근본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북한에서 그 오물 쓰레기 풍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를 불안에 떨고 하게 하지 않습니까? 핵을 무장한 상태에서 매일 미사일 쏴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육군 대장 출신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합리적 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생뚱맞게 말실수를 트집 잡아가지고 무슨 한미일 동맹이냐. 그거 동의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사과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뭐 정신 나갔네 없네.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는 저는 적어도
제가 알던 김병준은 아니다. 네. 나는 국민한테 정확하게 사과하는 게 맞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군인답게 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저희 단순한 바람입니다. 말실수다라고만 이제 사과했거든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이나 최영선 부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군사 협력을 넘어서 동맹으로 가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그건 어디까지 군사적- 예단에 불구하고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구체적인 그러니까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군사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서 결국은 한미일 동맹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을 깔고 있다라는 게 이미 확인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한미 동맹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피로 맺어진 동맹이기 때문에 이건 동의할 수 있지만 한미일 군사 협력을 넘어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고 또 그거는 동북아 지역에 굉장한 정도의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총리하고 나누는 과정에 그걸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을 총리가 김병주 의원을 훈계하는 것처럼 하니까 뒤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웃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롱하듯이.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웃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신 나간 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데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요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배현진 이런 분들도 배현진 의원 뭐라 했냐면 지소미아 폐기한 건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우르르 나와요. 이게 그냥 김병주 의원이 과한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썼던 용어다. 다 써가고 예, 예. 있는 용어들이고 이게 무슨 정신 장애자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쓴 표현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동맹 내에서 거부하고 그거는 지금 옳지 않고 독도를 자기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야욕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맞설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예, 그 기조만 계속 유지하면 이거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 네, 이 알겠습니다. 정신나가다는 표현 자체도 이 김병주 의원만 과하게 쓴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해서 이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즉각 반박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우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고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검사들 탄핵 이제 일종의 심사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하나 판결이 나왔는데 그 탄핵한 검사에 대해서 5대4로 어쨌든 기각은 됐지만 네. 그 위법 사항이 있다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6명이 찬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검사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견제도 받지 않고 검사들이 비위에 있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감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국회에 보장하고 있는 이 탄핵 소추권을 활용을 해서 검찰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검찰도 언제나 견제받을 수 있고 국민에 의해서 어쨌든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게 헌법이라는 질서 안에서 보장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내에서 이번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니까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저희가 탄핵안을 제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바로 탄핵 절차로 표결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다고 한다면 법사위에서 한번 검토해봐라. 한번 그거를 확인해봐라라고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도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사들은 그럼 아무런 그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탄핵소추권도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인지 네. 그리고 국회에 와서 할 말 있으면 떳떳하게 하면 되는 일이지 그거를 했다고 해서 국회를 저렇게까지 검사들이 무슨 군인들도 아니고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그 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다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검사들 동일체처럼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나쁘끄럽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검사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선 저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예. 그 의회가 검사 탄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그건 합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해필이면 이 상황에서 네. 그리고 이번에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탄핵하려면은 정치적으로 검찰을 문제 삼으려면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수장은 다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를 탄핵하는 게 옳은 거냐면은 이원석이를 탄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탄핵했냐면 콕 집어가지고 딱 그 대장동, 백현동 또 저기 누굽니까 그 이화영 네. 관련된 그러니까 딱 모든 초점은 누구한테 모아지는 거냐 말할 것도 없이 이재명 대표한테 모아지는 그 실무 수사 검사 4명만 탁 집어가지고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맥락상 결국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 범죄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네. 피의자가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담당관들을 네. 이렇게 취조하고 겁박하는 이러는 양상이라고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도 맞지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맥락상 저기 당연한 어떤 합법적인 유의미한 권리를 행사한다기보다는 이재명 방탄으로 거의 지금 그 막바지에 이게 네. 방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제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 드리고 겁박이 싶은데 되는 거죠. 예. 겁박은 뭐 어떻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한 의미잖아요. 사실은 탄핵 소추안을 했다고 해서 그 검사들이 전혀 뭐 의식 안 하면 그건 겁박이 아닌 거고 그게 방탄용이다라는 근거는 또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청문회에 그러니까. 부르면 아시지만은 모든 공무원들은 검사도 공무원 아닙니까? 예. 거기 앞에 그렇게 끌려 나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아니, 그건 정치인들도 거기 와가지고 국민들도 저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만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최상병 특검 저기 할 때 그 저기 법사위원장 저기 정청래 위원장이 하는 그 무례한 태도 봤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보더라도 어떤 정당하게 국민을 대표해서 합리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완전히 현역 장성에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국민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벌어지려는 보장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장성답게 대답을 안 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그렇게 저는 그 임성근 지원자를 전혀 변호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 네, 네. 기본적으로 그냥 거기에 겁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판단은 청취자분들에게 예.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가장 따끈한 이슈죠. 이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퇴는 어떻게 보고 또 지명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그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통위라는 법적인 성격을 그냥 다 뜯어 고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걸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합의제 기구지 않습니까? 네. 일반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3명은 여야가 여당에 1명, 야당이 2명을 지명을 해서 어찌됐든 여야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중립적 위치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게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작년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을 7개월째 하지 않다가 그냥 스스로 아이고 이건 더 이상 안 해야겠다라고 해서 철회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2명이서 모든 방송 정책 관련된 것들을 다 의결해버리고 있어요. 권한도 없는 이 어떤 의결체에서. 네.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거를 이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로 네. 보여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이거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또 지명하신 분이 꼭 그분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다. 제가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오죽했으면은 또 그전에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네. 사퇴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던가. 우선 하나만 제가 얘기를 집어서 들어볼게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아시지만은 그 위원 2명을 추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추천해라. 정남부터 해도 왜 추천을 안 하는 추천을 거죠? 했죠. 안 했죠. 아니, 추천을 했는데 이런저런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 양반에 대해서 결정을 안 내려주고 계속 밀어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걸 왜 추천 안 하는 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알고 계셨어요? 없어요. 왜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게 법적인 사유가 안 되죠. 아니, 그런 문제에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 정치를 그러면 쓸수 있는 이진숙 거고. 전 네. 대전 MBC 사장 지명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한 결정이라고 보신가요? 아니면은 뭐 MBC 민영화를 위해서 그 임무를 맡기기에 좋은 인물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 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아까 네. 말씀드린 좀 불가피하지 않다. 왜 바람직하지 않죠? 끊임없이 지금 예를 들면 정상적인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추천해달라는 거 추천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탄핵하겠다고 하고 이래 되니까 이쪽에서는 적절하게 소수당 입장에서 대통령이나 국민 입장에서 방어하고 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 불가피한 거지. 저로서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네. 방송장악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제3의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 청원이 이제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만 제가 알기로 그 권리당원, 네. 책임당원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250만 명이 네, 한 달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이 250만 명. 그런데 250만 명도 지금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말씀 그 이유가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그런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들어가 봤거든요. 네네. 근데 대기자가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이상 뭐 30분 가까이를 대기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마음을 표출하고 싶을 공간이 없었는데 이 탄핵 청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거기로 지금 몰려가고 있고 한 달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정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동의안을 네.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은 네. 동력이 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히 좀 지켜보던 합리적인 어떤 중도층들이 이재명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는 국민이 들었다. 끊임없이 수사 방해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외곽을 이용해 가지고 탄핵하겠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압박 전술을 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예. 저는 이재명 대표는 점점 더 오히려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다. 잘 민심이라는 생각할 수 있겠다. 예. 100대 빵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분명히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봤으니까요.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정말 두 분이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고 하실 말씀도 많이 있지만 아쉬움은 또 다음 주로 또 정치적인 사안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